안녕하세요. 자연의린 처방 닥터 브라스 메디입니다. 저희 지난 클립에 이어서 오늘은 비만을 평가하는 BCS라는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BCS가 뭔지 스펠링이 뭔가요? 스펠링 BCS예요. 네. 아, 스펠링 그죠? 스펠링은 BCS. 풀텀이 뭔가요? 네, 풀텀은 Body Condition Score라는 건데요. 체형을 분석해가지고 갈비뼈는 얼마나 만져지는지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애기의 비만도를 측정하고 체중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이 너무 많은지, 그럼 체중을 감량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스코어라고 하셨는데 스코어면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만점이 몇 점이죠? 저희 만점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그죠? 학교 다닐 때 맨날 만점 받았어요. 저는 만점은 BCS 같은 경우 만점 몇 점이고 최저점은 몇 점이죠? 스코어링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점 만점 기준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9점 만점 기준인 게 있습니다. 9점은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세밀하게 이제 책정하는 걸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께서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도가 낮은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비만도가 높은 겁니다. 아, 높은 거예요? 체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면은 바로 숫자가 띵 하고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뭐 갈비뼈 만져보고 이렇게 체형을 본다고 하셨는데 네. 체형이 어떻게 스코어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BCS를 측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비뼈, 가슴 부분을 만졌을 때 갈비뼈가 어느 정도로 만져지고 어느 정도로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아랫배가 얼마나 처지는지, 그리고 아이를 위에서 봤을 때 허리의 잘록함의 정도라든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이의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객관화된 정확한 수치가 나타난다기보다 주관적인 의견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비교 분석을 해서 같은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비만도가 높아졌구나, 그럼 비만도가 낮아졌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의사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체형이란 어떤 건가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3점에 해당하는 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이 될 텐데, 저희 집 누아 같은 경우는 배를 만지면 뱃살이 이렇게 쳐져갖고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거죠. 갈비도 이렇게 쫙 이렇게 집어야지 집히는데 그러면 그런 건 안 좋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상적인 몸매는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네. 거죠? 일단 아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네. 허리 라인이 있어야 돼요. 없더라고요. 엉덩이가 펑퍼짐해가지고 남자입니다. 텍스트 상으로는 이제 약간 모래시계 쉐이프라고 말하는데 허리가 살짝 들어가고 엉덩이가 나오는, 쉽게 말하면 S 라인이 좀 살아있는 몸매가 사람이랑 좋은 똑같네요. 몸매가. 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가슴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체형입니다. 망했군요. 고양이들은 지방이 많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그렇긴 한데 뱃살이 너무 이렇게 축 처지거나 하는 거는 비만도가 좀 높은 편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조금 보호자님들께서는 설명으로 들으시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실 수 있는데, 가슴 부위를 봤을 때 혹시 갈비뼈가 도드라지는지, 근데 사실 털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많기는 해요. 만졌을 때 실제로 이 피하의 지방 함량이 거의 없이 거의 가죽 바로 밑에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만져지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피하 지방층이 느껴지면서 만져지느냐, 혹은 비만도가 높으면 아예 갈비뼈가 잘 안 만져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죠. 일단 자세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림이랑 해가지고 올려주실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비만도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양이들이 뚱뚱할 때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 반대로 우리 집 고양이는 되게 말랐거든요. 네. 이게 말랐을 때도 건강상 문제가 혹시 되는 게 있나요? 말랐다는 게 생각보다 이제 이런 BCS를 통해서 평가했을 때는 정상 체형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BCS가 중요한 게 어쨌든 객관화된 기준점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만 해당되면 보호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체형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대신에 말랐을 때는 분명히 영양적인 손실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사료량을 늘려주시거나 영양제를 주시거나 혹은 간식량 조금 주시거나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 BCS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저희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킹스님이랑 저랑은 고양이를 좀 키우거든요. 오늘 가서 바로 해봐야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BCS는 비만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뭐 BCS가 뭐 3점, 4점이라서 비만도가 뭐 20% 차이 나느냐 이런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성적으로라도 집에서 평가해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는 수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비만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볼 수 있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비만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추세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클립에서는 이제 사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사료를 바꿨더니 설사를 한다. 그리고 혈변을 본다. 근데 왜 사료가 어떻게 혈변을 볼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수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늘 네네. 오는 그분을. 네, 그렇죠. 늘 오시는 그 밤새고 오시는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